안녕하세요. 김성래입니다. 오늘 LUT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간단히 제 소개를 해보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촬영 감독과 컬러리스트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매직 디자인의 기본 편집 색보정 부분 공인 트레이너로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니콘에서 엔로우 기반의 LUT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제 니콘의 자회사가 된 레드사에서 감수한 LUT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무료로 배포되는 건데 상당히 괜찮은 결과를 보여주는 거라서 한번 소개를 해 보려고 준비를 해 봤습니다. 다운받는 주소는 영상 소개란에도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는 김에 LUT에 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좀 많고요. 또 LUT에 관해서 잘못 알려진 정보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문제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LUT라는 개념에 관한 이야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LUT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다빈치 리졸브를 이용해서 LUT 적용하는 방법, 그러면서 어떤 느낌으로 사용해 볼 수 있을지도 한번 LUT를 적용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LUT를 미리 내려받아 가지고 압축을 풀어 놓았습니다. 총 5개의 LUT가 들어있는데요. 용량이 1메가도 안 되는 되게 작은 파일인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먼저 LUT가 뭔지부터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겠죠. LUT는 룩업 테이블의 약자입니다. LUT라고도 부르고 러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룩업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불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는 이거 룩업 테이블을 술람표라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살면서 술람표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개인적으로 줄이지 않고 룩업 테이블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원래 의미를 떠올리기 쉽게 약자로 LUT라고 부르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LUT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룩업 테이블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특정 입력 값을 특정 출력 값으로 바꿔주는 표를 LUT라고 합니다. 지금 다운받은 LUT 파일들이 있는데 한 녀석을 메모장으로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숫자가 엄청나게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쭉 잡고 드래그해서 내려보면 정말 끝까지 엄청나게 많은 표가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나열된 표인데요. 이 녀석은 영상에서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곳에서도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회로 설계를 비롯해 가지고 공학 관련 분야나 코딩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설계가 되었건 영상 작업이 되었건 특정 연산을 해서 나오는 결과가 있게 마련인데 이런 연산 과정을 대신해서 입력 값에 따라서 정해진 출력 값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LUT입니다. 영상에서 바꿀 수 있는 대표적인 값이 바로 픽셀 값이죠. 8비트 기준으로 RGB 값이 모두 0이면 블랙, 모두 255면은 화이트라고 불리는 것들을 아실 겁니다. 10비트 기준으로 0이면 블랙, 1023이면 화이트죠. 이렇게 다양하게 비트 뎁스들이 뭐 16비트까지 쭉쭉쭉 있게 마련인데 실제 작업에서는 어떤 상황이든 환산할 수 있게 블랙은 0, 화이트는 1로 놓고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뒤에 픽셀 값을 바꾸는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0.12에 해당하는 값에 2를 곱해서 0.24로 바꿔라 라는 식으로 픽셀 값을 변화시키는 연산 과정이 있을 수 있고요. 0.12라는 픽셀 값이 들어오면 일단 0.24로 바꿔라 라는 매핑 과정이 있을 수 있죠. 연산 과정이라고 말하니까 이 부분이 되게 어색하게 들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색보정 작업하는 이런 모든 도구들이 다 특정 연산을 수행하는 방식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프트 감마 게인 옵셋을 비롯해서 모든 도구가 특정 함수를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은 연산 결과 얻어지는 변화된 픽셀 값이고요. LUT를 사용해서 얻는 픽셀 값은 연산하지 않고 특정 입력 값에 따라서 대응하는 값을 매핑한 픽셀 값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변환이 아니라 매핑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LUT를 이용한 방식을 변환이라고 이해하는 바람에 문제를 일으킨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조금 뒤에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냥 연산을 하면 되지 굳이 왜 값을 바꿔치기 하는 거냐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 이게 작업 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픽셀 값을 하나하나 계산해서 작업을 진행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지금은 이 컴퓨터들이 되게 좋아져 가지고 작업에 큰 무리가 없을 수 있지만 옛날 컴퓨터들은 이런 연산을 하는 것이 무척 부담이었고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값을 이렇게 치환하는
방식이 많이 유리했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입출력 값의 치환이랑 비슷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왼쪽에 보이시는 구구단위랑 오른쪽에 보이시는 상용 로그표를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3 곱하기 9는 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걸 계산하지 않고 외운 값인 27을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상용 로그표 역시 아주 큰 수의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전에 사용해 오던 방식이죠. 이게 둘 다 특정 입력 값에 대응하는 출력 값을 바로 찾아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비슷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코딩이나 설계 관련해서 사용하는 LUT 역시 이런 기술적인 치환을 빠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관에서 개봉한 영상을 TV에서 재생하고자 할 때 디스플레이 색공간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보이게 하고 싶으니까 사용했던 게 LUT였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색공간을 변환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는 변환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매핑한다 라는 표현으로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TV로 보게 될 렉709라는 색공간에서 DCI P3로 찍은 이미지가 제대로 보이게 매핑을 해주는 과정이거든요. 변환이랑 매핑의 차이를 조금 더 알아보면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변환은 값을 다른 상태로 바꾸는 과정을 얘기하고요. 기존에 없던 정보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기존 데이터를 크게 변경한다라는 의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변환된 값이 원래 값과 다른 특징을 지닐 수 있다라는 면에서 변화는 말 그대로 연산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이에 반해서 매핑은 어떤 규칙에 따라서 다른 값으로 그냥 대치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일종의 그냥 1대1 대응이 되는 함수 관계를 설정하는 건데요. 참고로 제가 매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말로 뭐 한자어로는 사상이라는 표현이 있긴 합니다. 근데 매핑보다 좀 덜 사용되는 표현이라서 이번 영상에서 이제 매핑이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이런 매핑을 통해서 영상 색보정에서는 어떤 LUT에 정의된 규칙에 따라서 일관된 방식으로 대응시켜서 색을 바꿔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다양한 연산 방식을 사용하는 색보정 도구들은 색을 변환한다고 할 수 있는데 LUT는 변환이 아니라 매핑이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즉 LUT를 통해서는 색 공간을 변환할 수 없다는 말이죠. 넓은 의미에서 이미지가 바뀌니까 변화했다, 그러니까 변환됐다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진행하시면서 다른 분들이랑 교류를 하시는 와중에서는 이제 오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매핑이나 뭐 대치, 치환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LUT의 개념에 관해서 그리고 LUT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요. 이제는 LUT의 종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적인 용어 쪽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LUT의 종류로 많이 이야기하는 1D LUT와 3D LUT가 있습니다. 여기서 D는 디멘션, 혹은 디멘셔널의 약자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차원의 개념이죠. 1D LUT는 1D 1차원, 단일 차원만 조절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3D LUT는 3차원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면 1D LUT는 RGB 채널을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조작합니다. 그러니까 채널별로 별도 매핑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단점으로는 개별 채널에만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큼 상호 채널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화이트 밸런스나 색상의 변화를 만들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반면에 3D LUT는 RGB 값들 사이에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까지 고려해서 다양한 색상을 만들어내는데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3D LUT가 훨씬 더 좋아 보이죠. 그러면 이제 1D LUT는 나쁜 거고 3D LUT는 좋은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장단점, 특징들을 알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D LUT는 색상을 조절할 수 없냐라고 물어보면 아주 제한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한번 1D LUT를 써보는 방식들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UT 폴더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다양한 LUT들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ILUT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1D라서 그 1에 해당하는 I라는 글자를 쓴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LUT 같은 경우는 레드사에서 만든 1D LUT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전후 대비했을 때 밝기가 증가하는 만큼 채도가 증가하긴 합니다. 근데 요런 채도의 증가 외에는 전후 대비했을 때 어떤 색의 편향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1D LUT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3D LUT를 많이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3D LUT는 RGB 채널들의 각 값들이 서로 영향을 주는 방식이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자면 1D LUT에서는 레드 채널을 조절하는 도구는 그러니까 레드 채널 픽셀만 바꿔요. 그런데 3D LUT는 레드 채널의 하나의 값이 조절될 때 이에 상응하는 그린 블루 채널의 값까지 다 매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색의 차원을 조절하다 보니까 단일 평면보다는 정육면체 같은 형태의 어떤 색공간 개념에서 조절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확장자도 큐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3D LUT도 단점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무겁습니다. RGB 채널이 상호작용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매핑한다고 그랬잖아요. 매핑할 값들이 무수히 많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1D LUT는 RGB 값이 이제 개별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바꿔야 할 값이 되게 적어요. 대신 3D LUT는 1D LUT 대비 바꿔야 될 값이 세제곱이 됩니다. 요게 이제 숫자를 실제로 보면 문제가 크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8비트의 1D LUT는 바꿔야 할 값이 256개밖에 없습니다. 16비트 1D LUT라고 해도 65,535개인데 3D LUT는 8비트 기준으로도 256의 세제곱이니까 1600만 개가 넘는 값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D LUT는 최소 10비트, 보통은 14비트에 해당하는 LUT가 많이 이제 지원되고 있고요. 16비트 1D LUT도 지원합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레드사에서 만든 1D LUT는 16비트 LUT예요. 그럼에도 개수가 많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스트리밍 해주는 경우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밝기 값들을 다 조절하는 수준이라서 연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정밀도도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1D LUT가 꽤 유리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정밀함을 위해서 3D LUT를 사용한다면 1600만 개 이상의 값을 모두 바꿔야 되는데 차라리 이제 연산하는 게 더 빨라지는 거죠. 빠른 작업을 위해서 LUT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초창기 목적이 굉장히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3D LUT는 모든 값을 변환하지 않고요. 일부 값만 변환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받은 LUT의 사이즈 33 이라고 써 있는 이름을 보실 수 있는데요. 메모장으로 켜서 보시면 레졸루션에 이제 33 곱하기 33 곱하기 33 이라고 하는 세제곱이 나오고요. 사이즈 33 이라고 써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메모장 맨 아랫줄로 내려가 보면 35,945 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잘 보시면 맨 위에 8줄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줄을 빼고 나머지를 계산해 보면 요 줄이 35,937이 나오죠. 이 33의 세제곱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모든 경우의 수, 33의 세제곱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들 픽셀 값들이 나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를 포함해 가지고 다양한 사이즈의 LUT들이 있습니다. 다빈치 리졸브에서도 17, 33, 65 사이즈의 LUT를 제공하고요. 실제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보시면 제너레이트 LUT에 17포인트, 33포인트, 65포인트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의 LUT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숫자가 높아질수록 정교해지는 대신 조금 더 무거워집니다. 65포인트 LUT는 바꿔야 되는 값이 27만 개가 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밝기뿐만이 아니라 색상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일종의 최적화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앞서서 LUT가 연산이 아니라 매핑이라고 했는데요. 모든 값을 매핑한다면 연산 과정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1D LUT가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죠. 3D LUT로는 이제 너무 많은 값을 바꿔야 하는 만큼 실제로는 더 작은 크기로 매핑을 해가지고 LUT를 사용한 이미지와 연산 과정을 통한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개조가 손상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 손상되는 부분들은 다빈치 리졸브에서 사용하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보관 방식이랑 개조 손상에 버틸 수 있는 10비트 이상의 충분한 비트 뎁스를 가진 촬영본에서는 거의 문제없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시로 들어볼 소스 같은 경우에는 니콘 Z9의 12비트 로우 소스다 보니까
LUT를 써가지고 오는 품질 저하를 눈으로 확인할 수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10비트 이상의 소스에서는 LUT를 썼을 때 화질 저하가 심각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1D랑 3D랑 이렇게 장단점이 있고 활용면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지금 계속 촬영본의 품질들 비트 뎁스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는 확실히 1D보다는 3D의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 같고 꾸준히 쓰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기술적인 목적에 따라서 나뉘는 LUT의 종류에 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나뉘는 방식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받아서 압축푼 LUT의 이름을 보시면 좀 구별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한 개는 N록으로 시작하죠. 메뉴에 있는 녀석은. 그리고 나머지 4개는 레드로 시작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LUT가 나온 계기에 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연산에 따른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값을 바꾼다라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술적인 최적화라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왔던 LUT들 이런 것들을 보통 테크니컬 LUT라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DCI P3에서 렉 709로 바꾸는 방식도 대표적인 테크니컬 LUT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테크니컬 LUT라고 할 수 있는 부류 안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카메라 LUT를 얘기해 볼 수 있죠. 카메라 회사에서 로그 감마로 촬영된 이미지를 렉709와 같이 이제 보기 편하게 소위 개조 정상화하는 방식으로 LUT를 만들어 놓은 형태입니다. 보통 A to B, A에서 B로 바뀐다라는 형태로 이름 지어져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LUT 이름, N록으로 시작했던 첫 번째 LUT 이름도 그렇죠. N로그 BT2020 to 렉709 BT1886 뭐 뒤에 사이즈 33도 있지만 보시면 N로그 감마에 BT2020 색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소스를 렉709 표준에 사용하는 BT1886 EOTF로 바꿔주겠다라는 뜻이죠. 참고로 이제 BT1886 같은 경우는 렉709 감마 2.4라고 하는 형식이랑 거의 동일하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보통 이렇게 카메라 제조사에서 만드는 LUT들을 카메라 LUT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방금 본 것처럼 로그 감마에서 렉709로 바꿔주는 소위 표준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는 LUT를 뽑아서 스탠다드 LUT라고 이야기하기도 한 것 같아요. 당연히 카메라 LUT 중에서는 어떤 룩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LUT도 존재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기술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면 테크니컬 LUT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 LUT나 스탠다드 LUT가 대표적인 테크니컬 LUT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목적을 가진 LUT 외에도 표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LUT들이 있죠. 룩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LUT들을 보통 크리에이티브 LUT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LUT들은 표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첫 번째 녀석을 제외하고 레드로 시작하는 녀석들이 있는데 위에서 두 번째 보이는 이 에이크로믹이라는 단어를 봐서 아마 얘는 흑백으로 만드는 LUT일 거다라는 식으로 짐작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밑에 보시면 필름 바이아스라고 돼 있으니까 어떤 필름적인 느낌을 내는 LUT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한번 직접 입혀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다빈치 리졸브에서 LUT를 불러오는 방법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세팅으로 가셔가지고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프로젝트 세팅은 가장 우측 하단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도 되고요. 메뉴에서 이 파일을 누르시고 프로젝트 세팅, 쉬프트 9 등을 눌러가지고 여실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세팅을 여신 다음에 컬러 매니지먼트에 들어가 보시면 밑에 쪽에 룩업 테이블이라고 하는 단락이 있습니다. 이 룩업 테이블 단락에 가셔서 오픈 LUT 폴더를 누르시면 창이 하나 떠요. 이게 LUT를 저장하고 있는 숨긴 폴더입니다. 숨긴 폴더라서 그냥 찾아가지고 열기가 조금 힘들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프로젝트 세팅을 통해서 여시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이렇게 열린 LUT 폴더에다가 저희가 받아서 압축푼 폴더가 있죠. N로그 3D LUT 들어가 보시면 5개 LUT가 들어가 있는데 폴더째로 복사해서 LUT 폴더 안에다가 폴더째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미리 넣어놨으니까 이렇게 덮어쓰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놓고요.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똑같이 들어간 것들이 확인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저희가 할 거는 요 업데이트 리스트입니다. 업데이트 리스트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업데이트 리스트 누르시면 아마 세이브가 활성화될 거예요. 세이브가 활성화됐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3D 룩업 테이블 인터폴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3D 룩업 테이블을 어떤 정밀도로 보관할 거냐를 물어보는 게 있는데요. 기본값이 트라이니어로 되어 있습니다. 요 밑에 테트라이드럴로 바꿔주시면 조금 더 정밀한 수준의 보관을 진행하는데, 이걸 하면 LUT를 처리하는데 부하가 걸리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요즘에는 하도 컴퓨터들이 좋아졌으니까 이거를 바꾼다 그래서 체감될 정도로 무거워지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이게 프로젝트 세팅이라서 매번 프로젝트 할 때마다 바꿔주셔야 되는 게 조금 귀찮긴 한데, 이 테트라이드럴로 바꿔주시면 조금 더 정밀도 높은 보관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이브 눌러주죠. 자, 참고로 프리퍼런스를 통해서도 이 시스템의 제너럴에 들어가 보시면 LUT 로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애드 해가지고 임의의 공간들을 저희가 지정해 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LUT 폴더들이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으면 LUT 사용하는 클립으로 넘어갈 때마다 이제 쉬고 있던 저장 장치를 막 긁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미지가 갑자기 멈춘다든가 이렇게 덜그럭거리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 LUT 로케이션을 그렇게 추천하는 편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미지들을 불러왔는데요. 그 다양한 LUT들을 비교해 보면서 어떤 느낌을 내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핀 파일들은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가장 먼저 엔록으로 시작하는 테크니컬 LUT를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전에 유튜브에 영상 올리면서 공유한 영상들과 제가 따로 찍어둔 영상, 그리고 추가로 다운받은 니콘 로우 파일들입니다. 이전 영상 링크를 제가 달아 놓을 거니까 영상 다운받아서 테스트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로그 상태랑 비교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잖아요. 기준점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다빈치 리졸브에 있는 컬러 스페이스 트랜스폼이라는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렉 709로 개조 정상화를 해놓은 상태를 비교군으로 생각해 놨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다 입혀 봤는데요. 이미지를 하나 놓고 전후 비교를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가 LUT, 저희 테크니컬 LUT를 쓴 상태고요. 두 번째로 보고 계시는 이미지가 CST를 사용한 이미지입니다. 비교해 볼까요? 이 녀석과 이 녀석. LUT고요, CST입니다. 다른 이미지를 한번 놓고 볼까요? 자, 현재가 CST고요, LUT입니다. CST고요, LUT예요. 현재는 CST고요, LUT입니다. CST와 LUT의 차이 어떤가요? LUT고요, CST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다빈치 리졸브에서 제공하는 CST에 비해서 조금 더 밝고 경쾌해지는 느낌이 납니다. 이 하이라이트는 안쪽으로 살짝 넣어줘서 노출 오버가 일어나는 것들을 방지해줘요. 개조가 좀 펴진 상태를 기준으로 작업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실 때 굉장히 좋은 시작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작업 해보면서 시작 지점을 이 녀석으로 잡아도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이 녀석의 스코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비교를 해봐도 재미있는 게 지금 CST에 비해서 LUT가 어때요? 전반적으로 밝아지긴 하는데 가장 밝은 부분은 오히려 되게 부드럽게 말아줘가지고 노출 오버를 안 만들어줍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쓸 것 같은 LUT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CST에 비해서 LUT가 노출 오버는 일으키지 않으면서 이미지 전반적으로 개조를 되게 부드럽게 싹 펴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화사한 느낌의 LUT였습니다. 다음 LUT로 넘어가 볼게요. 안 그래도 보신 것처럼 흑백 이미지입니다. 이름처럼 말 그대로 흑백 이미지입니다. 저는 사실 흑백 보정을 막 제대로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진 않았거든요. 근데 써보니까 꽤 재밌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지난 유튜브에서도 얘기했었던 감산 채도 방식을 사용한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도가 빠지는데 그냥 채도가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드톤이나 섀도우가 살짝 올라오면서 대비감이 조금 낮아지면서 어두워지거든요. 같이 한번 제가 비교해 볼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는 테크니컬 LUT를 사용한 이미지고요. 그 다음은 보시는 것처럼 흑백 LUT 에이크로믹을 사용한 이미지입니다. 흑백으로 가면서 가장 밝은 부분은 줄어드는 느낌이 드는데 오히려 미드톤과 섀도우를 살짝 끌어올리면서 피부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대비가 살짝 낮아지면서 보여지는 피부톤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 부분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흑백 영화 특유의 굉장히 피부가 화사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되게 잘 살린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피부 표현이 굉장히 화사하게 잘 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섀도우와 미드톤들을 살짝 들어 올려줘서 그런지
몰라도 어두운 밤신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보시면 LUT를 씌웠을 때와 흑백으로 만들었을 때입니다. 오히려 흑백으로 만들었을 때가 조금 더 질감 같은 게 이렇게 훅 살아나는 느낌들이 납니다. 이게 눌리지 않고 되게 부드럽게 어두운 부분들을 보여준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전등을 거는 장면인데 더 질감 같은 것들이 되게 풍부하면서 부드러운 어두움을 보여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섀도우가 없어지는 만큼 형태 정보가 눈에 되게 잘 드러나게 되는 게 이제 흑백 이미지인데, 그중에서도 좀 질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된 LUT가 아닌가 싶습니다. 컬러로 보정하면서 저런 질감이 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식의 접근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고 싶은 굉장히 흥미가 가는 블랙 앤 화이트 LUT였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세 녀석이 다 필름 느낌을 가지고 룩을 만드는 LUT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다음 LUT는 레드 필름 바이아스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전반적으로 피부톤을 비롯해서 굉장히 차분한 느낌을 줍니다. 한번 이 녀석들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스플릿 스크린을 이용해서 버전으로 보도록 하죠. 지금 보고 계시는 좌측 하단에 있는 이미지가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필름 바이아스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블랙 앤 화이트랑 비슷한 정도의 피부톤을 보여주긴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컬러 느낌으로 저 정도 피부톤을 구현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네, 이 녀석이 그렇게 해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피부를 굉장히 차분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차분한 느낌들을 보여주는데 풍경을 보여줄 때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좋은 시작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풍경뿐만 아니라 인물이 나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련한 느낌에 가까운 이미지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냅니다. 보시는 것처럼 피부도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되죠. 조금 더 핑크 쪽으로 기울어진 따뜻한 느낌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 아련하고 차분하고 편안하게 보여줄 수 있는 꽤 좋은 LUT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LUT는 이제 필름 블리치 바이패스라는 이름을 가졌죠. 블리치 바이패스는 제가 수업할 때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 룩입니다만 기본적으로 높은 대비의 낮은 채도를 잘 표현합니다. 강렬함을 보여준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빛과 그림자가 조금 구분되는 그런 좀 하드라이트 환경에서 아주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질감을 보여줌에 있어서도 정말 또렷하고 진한 질감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죠. 이것저것 만져봤는데 요 블리치 바이패스만큼은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게 감마를 살짝 그린 쪽으로만 당겨줘도 분위기 있는 느낌이 나요. 이게 잘 어울립니다. 유독 이 녀석은 감마를 살짝 그린으로 더했을 때 굉장히 잘 묻고 그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가 블리치 바이패스의 특징으로 높은 대비 낮은 채도, 거친 질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낮은 채도를 보여주는데 전반적인 채도를 빼긴 빼되 어두운 부분의 채도는 어느 정도 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운 부분에 남은 채도에 해당하는 영역이 저희가 감마를 조절할 때 색이 먹어 들어간 영역이랑 좀 비슷하게 살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있는 색감에 살짝 그린이 묻는 이런 느낌들이 되게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높은 대비다 보니까 차갑거나 아니면 그리니시한 느낌들이 잘 어울리는 게 이 LUT를 쓸 때는 그린을 조금 더해서 쓰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LUT는 필름 바이어스 오프셋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옵셋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저는 어떤 느낌일까 했었는데 그 소위 얘기하는 스플릿톤이라고 하는 방식이더라고요. 이 녀석을 그레이스케일에서 보시면 조금 더 느낌이 오실 겁니다. 보시면 어두운 부분은 살짝 차가운 색을 더했고요. 밝은 부분에는 약간 따뜻한 색깔들을 더해 놓은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분위기 있게 영상을 보정해줘 라고 할 때 되게 많이 쓰는 방식이 스플릿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되게 잘 접근한 것 같아요. 밝은 부분에 따뜻한 느낌이 잘 닿아요. 굉장히 부드러운 따뜻함이 밝은 쪽에 삭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어두운 부분에는 차가운 느낌들이 끼면서 입체감이나 깊이감도 보여주는데 그런 것 치고 이미지가 너무 쨍하지는 않아요. 이 부드러운 느낌들이 있습니다. 중간에서 어두운 부분의 질감은 드러나게 하면서 밝은
밝은 부분은 따뜻하게 살짝 눌러주는 요 느낌, 어떻게 보면 스플릿톤에서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방향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뭐 빈티지하거나 레트로하다라고 하는 느낌들이 잘 묻어나는 것 같아서 요 녀석도 좀 적극적으로 써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뭐 다양하게 한번 작업들을 진행해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간에서 어두운 부분들의 질감은 최대한 놓치지 않으려고 한 것 같아요. 아마 레드사에서 나오는 그런 다양한 시네마 카메라들이 가지는 특징들을 이 중간에서 어두운 부분의 질감들은 좀 살리면서 밝은 부분은 전반적으로 조금 소프트하게 가는 방향으로 작업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도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룩 관련 LUT를 입힌다라고 하면 딱 넣었을 때 되게 과하게 먹어 가지고 이걸 좀 저희가 손을 더 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비교적 정노출에 가까운 느낌으로 로그 감마로 촬영을 했다면 그냥 LUT를 씌웠을 때 충분히 좋은 시작 지점이 되는, 추가적으로 손볼 곳이 많지 않게 잘 조절된 LUT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요런 수준의 LUT가 공짜로 있으니까 누구나 편하게 쓸 수 있다라는 점이겠죠. 예, 아마 이제 니콘이 얘들을 인수하면서 어떤 융합되는 행보들을 분명히 보일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서 뭐 당장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부터 하기는 뭐 시간이 걸린다든가 아마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테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가 서로 합쳐지고 있어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만져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뭐 적극적으로 써보기도 좋은 LUT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LUT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부터 뭐 주의해야 될 부분이나 사용 방법이나 LUT 리뷰까지 해봤는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이 LUT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아시고 편하게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시면 분명히 오래된 형식이지만 앞으로도 많이 쓰일 좋은 형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해도를 가지고 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